달러 대비 엔화의 환율, 수직 낙하. 야, 엄청난 단어가 써져죠. 도쿄에서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수직 낙하라. 진짜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도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결국 말입니다. 일본이요, 돈 풀었습니다. 예. 아직 정확하게 이렇게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결국 7월 11일 기준으로 적어도 3조 엔 정도 뿌렸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는 예상을 합니다. 일본의 도쿄통신이 이걸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일본 정부가 슈퍼 엔저를 통제하기 위해서 지금 시장에다가 달러를 계속 푼다는 이야기인가요? 일단은 190억 2천만 달러를 먼저 풀었다. 이렇게 교토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달러는요, 계속해서 풀 가능성 큽니다. 2022년 9월에서 10월까지 엔화로 따지면 9조 1881억 엔이었거든요. 달러로 환산을 하면 578억 9천만 달러를 풀었습니다. 지난 4월 26일에서 5월 29일까지도 622억 7천만 달러를 풀었거든요. 지금 7월 11일에 190억 2천만 달러를 풀었다. 내일은요. 이제 7월 12일 날은 어떻게 할까요? 7월 13일 날은 어떻게 할까요? 엔화가 지금 이틀 연속 급전직하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오늘은 급전직하가 아니라 수직 낙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틀 연속 쭉쭉 빠지고 있거든요. 아마 이렇게 되면 풀 때 푸는 거예요. 일본 정부는 뭐 외환당국은 절대 돈 풀었다고 금방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계속해서 풀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엔화가 보면 지난 7월 3일에 161.68엔까지 달러당 올라갔다가 오늘 7월 12일입니다. 157.86까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죠. 이게 이틀 만에 떨어진 것만 하더라도 진짜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제 떨어진 것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떨어져서 금리 인하의 속도가 빠를 거니까 엔화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갔다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오늘은 이마저도 설명이 안 됩니다. 왜 설명이 안 되느냐. 미국의 생산자 물가는 올랐거든요. 2024년 6월 기준으로 2.6%까지 올라갔습니다. 5월에 2.2%가 6월에 2.6%가 됐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조짐이에요. 소비자 물가는 떨어졌는데 생산자 물가는 올라갔어요. 완전히 엇박자. 이렇게 되면 7월에 미국의 물가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소비자 물가가. 그만큼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금리 인하라는 것은 9월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지금까지는 9월에 인하가 대세, 지금 9월에 무조건 금리 인하예요. 그런데 생산자 물가를 보면 또 올라가고 있으니까 불안하잖아요. 생산자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역시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당연히 말입니다. 달러가 강해졌어야 정상이에요. 달러가 강해졌어요. 그런데 달러 인덱스는 104.08까지 떨어졌습니다. 104.08까지 떨어지니까 달러가 강세가 아니라 달러가 약세. 금리 인하한다고 하니까 돈을 풀 거니까 달러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 달러가 시중에 많이 떠돌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만큼 떨어진다는 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기본적으로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주는 게 달러 인덱스인데 이 달러 인덱스가 104.08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게 그만큼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고 엔화의 가치는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가 봐서는 여러분 결국 돈 풀 때 풀 거예요. 일반적으로 물 들어올 때 노조란 말을 하듯이 지금 일본 정부는 이미 달러를 푼다 이야기가 나왔고요. 지금 3조 엔을 풀었다. 그러면 내일은요.
예, 주말에 걸쳐서 계속 풀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본이 지금까지 했던 것을 보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떨어졌다고 할 때 발표가 됐을 때 그때부터 풀기 시작했거든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풀었고요. 게다가 주말에 걸쳐서 풉니다. 엔화의 가치를 그만큼 높여간다는 뜻. 제가 봐서는 또 많이 풀게 되면 적어도 말입니다. 뭐 500억 달러나 600억 달러를 풀게 되면 엔화는 그만큼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원달러 환율도 그만큼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엔달러 환율도 그만큼 떨어질 거고요. 반면에 원엔 환율은 올라갑니다. 지금 7월 12일 현재 원엔 환율은 100엔당 871.16까지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죠. 순식간에 치고 올라갑니다. 지난 7월 10일에 855.17원이었거든요. 이게 871.16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쭉쭉 치고 올라가죠. 결국 말입니다. 일본도 이대로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구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서민들의 고통이 점점 커지니까 기시다 내각도 어쩔 수 없이 지금 돈 풀어서 슈퍼 엔저를 막겠다.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막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의 금융정책결정회의가 이제 열릴 텐데 여기에서 과연 어떤 결정이 나올 것인가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요. 금리를 인상하는 조치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일본 은행이 채권 매입액을 줄이는 거. 월 6조 엔씩 채권을 매입을 했다가 월 5조 엔까지 채권 매입을 줄여가는 거. 1조 엔 정도 줄이는 거. 이게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되면 시장에는 채권이 그만큼 남아 돈다는 이야기잖아요. 채권이 많이 공급이 되면 금리는 올리는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채권을 팔아먹으려고 그러면 수익률을 더 줘야지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요. 아마 당장 말입니다. 금리 인상의 조치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이미 돈을 풀었으니까 그 다음에는요. 지금 테이퍼링을 단행을 할 거다. 자산 매입을 더 축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당장 말입니다. 원엔 환율이 이게 뭐 800원, 900원, 900원, 1000원 이렇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이게 이렇게까지 떨어진 것은 결국 올라가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는요. 엔화를 만엔씩 계속 사왔습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계속 사와서 현재까지는 아무래도 엔화가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급하게 엔화 살 필요는 없습니다. 급하게 엔화 산다고 이게 뭐 좋은 일이 아니니까 저는 급하게 사시라는 말씀은 안 드려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지금 투자할 때가 어딜까. 다 거품이 많아서 시장은 전부 폭등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어디에서 투자할까 그런 생각 지금쯤은 한번 해볼 때가 됐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시장은 계속 움직일 거고 또 그 변화하는 시장 정환진 TV가 선도하면서 이끌어 갈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서 주말에도 정환진 TV를 빼놓지 말고 계속 보시면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될 거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서 드립니다.